자,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맞다, 아니다 이런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음란서생의 정체, 바로 김수창 전 지검장 맞았습니다. 정체가 드러난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소연 기자. 네. 결국에는 김 전 지검장의 얘기들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얘기인지, 어떻게 들통이 나게 됐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요. 김수창 씨는 12일 밤 11시 32분부터 52분까지 20분 동안 음란행위를 한 장면이 찍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20분 동안이나요? 네네. 예. 5군데에서 찍힌 CCTV가 찍힌 건데요. 아, 그동안 3군데라고 했는데 2군데가 추가된 거네요. 군대는 2군데인데 네. CCTV가 5개가 찍힌 겁니다. 아, 같은 행위를 하는 장면을 다른 CCTV에서도 네. 잡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CCTV를 분석을 해보면 장소는 이 김수창 씨가 처음에 검거됐던 분식점 옆에 있는 CCTV에서 예.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찍혔습니다. 음란행위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내놓거나 꺼내놓고 아니면 이렇게 만지면서 그 예.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특히 거기는 그 7차선 대로변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바로 뒤에는 여고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위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돌아다녔고 이 모습이 5번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CCTV에 걸려서 네. 거짓말도 안 먹힌 거예요, 보니까. 그죠? 네. 하태원 차장. 결국- CCTV 위력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딱 걸렸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CCTV에 여러 군데에서 찍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없는, 처음에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나는 아니다, 동일인을 착각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지만 결국 그 같은 변명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 다른 증거 필요 없었습니다. CCTV에 찍힌 생생한 영상을 통해서 바로 그 문제의 피의자가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었던 게 명명백백히 드러난 셈입니다. 오늘 김수창 전 지검장 측에서는 사실상 대리인을 내세워서 죄를 사실 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오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 영상 지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있습니까? 예. 이번 치료 중인 관계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김 전 검사장의 입장을 변호인이 대신 전달 말씀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으로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고 본인도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나 가족들을 생각하여 차마 그러지 못한 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김 전 지검장이 오늘 10시에 소환될 예정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해준 변호사는 문성현 변호사, 김수창 지검장과 대학 시절 친구인 변호사인데요. 여러 가지 김수창 전 지검장이 출두할 수 없었던 얘기를 절절하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극도의 수치심과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심신이 극도로 쇠락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변호사가 당시 상황을 김 전 지검장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우리 그동안 쭉 취재했던 내용을 보면 동태탕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술도 먹지 않았는데 왜 지금 옛날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 왜 기억을 못하는지 저희 마음대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예. 다만 변호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극도의 수치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수치심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실제로 이제 공황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지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억을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기억하지 못해도 CCTV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지검장이라는 위치, 지검장이면 차관급인데요. 네. 그 고위 공직자가 중요한 부위를 꺼내놓고 대로변을 20분간이나 다녔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린 사람으로 본다면. 네. 근데 문제는 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그동안 쭉 거짓말을 해왔는데 다 지금 들통이 난 건데요. 그렇죠. 그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내용 중에 이 대목이 좀 눈에 띄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가와 상의해 치료를 받겠다,
본인이 어떤 병이 있다는 부분을 자인한 셈이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빠져나가겠다는 뜻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변호인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부인을 했다가 번복한 점은 유감스럽다. 그 당시는 공황 상태라서 입장 전달을 제대로 못했다. 이 이후 가족 변호인과 의논해 사죄드리겠다. 나중에 공개석상에서 사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병원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내 의도를 한 게 아니라 나는 환자고 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런 네. 보도가 있었어요. 경찰보다 먼저 검찰에서 내려와서 그 인근의 CCTV들을 다 뒤졌고 네. 그 CCTV들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검찰이 그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나요? 그렇죠. 이야기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5일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건 12일 자정부터 13일 이른 새벽까지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검이 이 사건을 인지한 건 15일입니다. 그래서 감찰팀을 제주도로 급파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미 제주지검에 있는 관계자들이 CCTV를 확보하러 다녔다. 이런 게 일부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공식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제 공식 해명이니까 일단은 검찰이나 조직에서 내놓은 해명이니까 일단 믿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그동안 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 또 언론들 아주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예. CCTV 영상 속에 보면요. 그 카메라 위치를 파악하는 듯한 사람들의 모습, 이게 찍혀 있는데요. 그게 과연 검찰 직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관심은 과연 김수창 전 지검장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 박소영 기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김수창 그 전 지검장이 해당되는 것은 공연 음란죄입니다. 이 대로변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공연 음란죄 같은 경우에는 형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통상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번에 김 지검장에 대해서도 약식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처벌을 받고 나면 과연 변호사 생활은 할 수 있는지 또 변호사 생활해 갖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관 예우도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변호사 개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새누리당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내놨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호사 개업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돈을 많이 벌고 사실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법정에서 그 의뢰인을 위해서 자신 있게 자기가 변호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부분 저랑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정미경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전제를 깔고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박경원 차장보기엔 어떻습니까? 변호사 개업은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할 수 법적으로는 할 수 있죠. 예. 결격 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한 해임 또는 면직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개업은 할 수 있으나 지금 저렇게 전 국민에게 음란 서생의 이미지가 밝혀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호에서 이분이 변호사 개업을 신고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허가를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본인이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저런 분한테 누가 자기의 죄를 의뢰하겠느냐, 변호사 활동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어떤 사람들은 성범죄자만 또 전문으로 변호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추이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요. 그 법조인들이 이제 법조인이 되는 그런 루트가 한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을 합격하고 보통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이런 젊은 나이에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법조인이 된 다음에는요. 그다지 이분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판사 같은 부분도 10년에 한 번씩 직무 적격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빈도를 좀 늘려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정신 상태에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검찰 체면 정말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아마 근본적인 수술 필요할 것 같습니다.